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59명으로 열흘 만에 다시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완만한 감소세였지만 IM 선교의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가 내일 백신 접종 세부 계획을 발표하는 가운데 백신과 관련한 불신을 없앨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정교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월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이르면 모레 발표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전문가들이 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을 최대 6주까지 늘려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아공 대통령은 선진국의 백신 사재기를 비판하며 공동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야간 통행금지 도입 이후 폭력 소요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점을 약탈하고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오스트리아 등 이웃 국가로 시위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5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59명 늘어 누적 76,42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다 200명 넘게 늘어난 것은 대전 IM 선교회 관련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했기 때문입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516명, 해외 유입이 43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7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1,378명으로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와 같은 270명이며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은 검역 단계 12명을 포함해 43명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세부 시행 계획을 내일 발표합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될 백신 접종을 앞두고 우선 접종 대상자와 접종 기관, 실시 기준, 접종 후 이상 반응 관리 체계 등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합니다. 브리핑은 누가 할지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발표 시간은 내일 오후 2시 10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25일 새해 업무 계획을 통해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의 1차 무료 접종을 시행해서 11월에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큰 틀의 접종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네, 백신의 유통부터 정교한 접종 준비까지 모두 마쳤어도 백신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면 접종률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불신론과 한정된 백신을 먼저 맞으려는 다툼을 백신 접종의 장애 요소로 꼽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아니요, 당장은 맞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작용이란 게 있잖아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신 다 인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맞아야죠. 뭐. 실제로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꼴로 당장 백신을 맞기보다는 일단 지켜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를 살펴봤더니 백신이 개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부작용과 백신에 대한 불신도 상당했습니다. 부작용을 포함해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백신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전부 이제 무료로 접종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믿으시면서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접종 우선순위도 중요합니다. 국민이 모두 맞을 백신은 확보됐지만 도입 시기가 달라 초기엔 접종 대상자보다 백신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의료진과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우선 접종 대상 가운데서도 정교한 접종 기준이 사전에 마련돼야 합니다. 고연령층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80세 이상, 그다음에 70세 이상, 그다음에 물량이 충분하면 60세 이상 이렇게 확장하는 방향으로 그룹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 비용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원칙은 세워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예산과 인력 확보,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가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 번째 전문가 자문 절차를 밟습니다. 식약처는 오늘 오후 2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레키로나주의 안전성, 효과성, 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구하며 결과는 오늘 공개할 예정입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은 식약처가 3중으로 마련한 코로나19 치료제 허가 심사의 외부 전문가 자문 절차 중에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경우 허가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증 자문단, 중앙약심, 최종 점검위원회 순서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검증 자문단은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임상 3상 시험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품목 허가를 권고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확진자가 키우던 고양이가 국내 처음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소식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걱정이 큰데요. 동물병원에는 동물 백신 문의가 빗발치고 있고 길고양이 쉼터엔 문을 닫으란 항의가 늘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생후 5개월 된 아기와 반려견 2마리를 함께 키우는 김나경 씨는 요즘 들어 외출을 더 줄였습니다. 지난 21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양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이어 감염이 의심되는 강아지 사례도 나오면서 걱정이 커진 겁니다. 얘네를 마스크를 쓸 수도 없고 그리고 땅을 이제 밟고 다니는 아들이고 또 집에 오면 막 핥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좀 많이 씻겨주고 하기는 하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잘못한 일에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동물병원에는 반려동물의 감염을 걱정하는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산책 도중 다른 동물들과 접촉하면서 감염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진료받으러 오거나 동물 백신을 맞추면 효과가 있느냐고 묻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코로나 어떻게 되냐, 코로나 주사는 맞았냐. 사실 그 코로나 백신하고 이 코로나 19는 좀 달라서 크게 연관성은 없거든요. 길고양이 쉼터 같은 동물보호소에는 애꿎게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지나던 사람들이 문을 닫으라며 위협하거나 시비를 거는 사례가 늘어난 겁니다. 시민이 안전을 지켜야 될 공원에서 왜 고양이 밥을 주냐, 급식소를 치워라. 이러는 분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애들이 먹고 사는 거는 좀 불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사람에게서 동물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있지만 동물이 사람을 감염시킨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간에서 반려동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려동물의 감염 사례들은 몇 개가 보고되고 있고 확인되고 있지만 역으로 반려동물에서 인간으로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수의사들은 반려동물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걸리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사람들이 안 걸리는 거죠. 어차피 동물들은 거의 집에 있고 강아지가 길에서 바이러스에 걸리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다른 분들이 옮겨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 부처는 반려동물 관련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마련해 다음 주 중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려다 보니까 전에 없던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엔 차에 탄 채 치르는 시험까지 등장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 주차장에 차량 수십 대가 줄지어 들어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4차례나 연기했던 영재교육원 시험을 차량 탑승 방식으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주차 한 차에 수험생만 남겨둔 채 학부모들은 대기실로 이동합니다. 방호복까지 입은 감독관들은 창문 사이로 수험표를 확인한 뒤 시험지를 나눠줍니다. 마스크 잠깐만 내려볼까요? 이름이 수학 5번. 수학 5번이네. 학생들은 감독관들이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절반쯤 내린 채 차 안에서 문제를 풉니다. 시험 시간은 15분. 기존 필기시험과 심층 면접 대신 비대면 서면 평가로 진행한 겁니다. 시험이 계속 연기되면서 시험을 못 볼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는데
이렇게 차 안에서 시험을 보게 돼가지고 어쨌든 본 것만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과 중등 각각 3개 분야에서 치러진 이번 시험 응시생은 150여 명. 차 없이 온 학생들은 미리 준비된 교육청 직원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학생의 안전을 최선으로 챙겨지게끔 하였으며 같은 문제와 같은 시간을 제시하고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검진부터 농수산물 판매와 문화공연 등으로 활용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는 차량 탑승 방식.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된 코로나19 시대 속 새로운 사회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대중음악 공연 관계자들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에서 대중음악 공연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중음악 공연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들은 어제 성명을 내고 대중음악 공연에 대한 방역 지침이 들쭉날쭉히 일관성이 없다며 다른 공연들과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공연장 외에 체육시설과 전시장, 야외시설 등에서 공연할 경우 객석 설치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필요하다며 현실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주요 선진국 가운데 코로나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는 정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일부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나온 기존 전망치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2.9%에서 3.1%로 0.2%포인트 소폭 상향됐습니다.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해 하반기 GDP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웃돈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역시 5.5%로 0.3%포인트 올렸습니다. 주요국 가운데서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도입한 미국과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가 오른 반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와 중국은 소폭 내렸습니다. 코로나 위기 이전과 비교해 얼마나 경제를 회복할 수 있을지 따져본 합산 성장률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의 합산 성장률은 실물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이번 공개된 선진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IMF는 올해 2분기부터 백신 도입과 치료제 개발에 힘입어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성급한 정책 지원 중단은 경계하면서 취약 피해 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꾸준히 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최근 계란 등 생활 물가가 오르면서 이번 설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최대 18% 더 들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가격 조사 기관인 한국물가정보는 설을 2주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물품 품목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 기준으로 24만 700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설 때보다 16.4%, 3만 4천 원 늘어난 겁니다. 대형마트를 이용해 차례상을 준비할 경우 34만 4,200원이 들어서 지난해 설보다 18%, 5만 2,720원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가정보는 올해 초 한파와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겹쳐서 차례상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전문가들이 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최대 6주까지 늘려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남아공의 대통령은 선진국들의 백신 사재기를 비판하면서 공동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WHO의 면역 자문단인 전문가 전략 자문 그룹이 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시험과 같은 4주를 지키는 것이 최선이지만 예외적으로 2차 접종을 1차 접종 후 최장 6주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We recommend that it should be given in 2 doses with an interval of 28 days between the doses. In exceptional cases, this interval might be moved to 42 days. 다만 백신 투여량 감소와 임신과 수유기간의 접종은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문그룹은 이달 초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접종 간격을 늘릴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을 하고 통상 3, 4주 뒤 효능과 지속력을 더 높이기 위해 2차 접종을 합니다. 과학적인 증거와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접종 간격 확대의 결과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예방 효과가 큰 백신을 선점한 가운데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백신 사재기를 비판했습니다. And some countries have even gone beyond and acquired up to 4 times what their population needs. And that was aimed at hoarding these vaccines. 그는 다보스 포럼 화상연설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나라가 있으면 접종을 한 나라 역시 안전하지 않은 만큼 공동행동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의 남아공은 누적 확진자 140만, 사망자 4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이자와 모더나에서 코로나19 백신 1억 회분씩 모두 2억 회분을 추가로 구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억 회분의 추가 구매 백신이 올 여름 배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추가 구매 백신은 미국의 백신 구매 계획 물량은 4억 회분에서 6억 회분으로 50% 증가하게 됐다고 미국 정부 관리들이 밝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 구매 물량으로 올 여름이 끝날 때까지 3억 명의 미국인 모두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연방정부가 각 주에 배포하는 주간 단위 백신 물량을 지금의 860만 회분에서 최소 1000만 회분으로 16% 정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바이오 기업 리제네론이 자사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감염 위험을 절반가량 낮췄다는 내용의 3상 임상시험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리제네론은 임상 참가자 중 고위험군에 속하는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항체 치료제를 백신처럼 사용한 결과 치료제를 투여한 참가자의 감염률은 5.4%로 가짜 약을 투여한 참가자 10.3%의 절반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치료제를 투여한 참가자 가운데는 유증상 확진자는 없었고 가짜 약 투여군에서는 3.6%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2차례 백신 접종자 중 중증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정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율리 에델스타인 이스라엘 보건부 장관은 의회 보건위원회에 출석해서 접종 증명서 소지자 중 0.014%에서만 경증이 코로나19 증세가 나타났고 심각한 증세를 보이는 환자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 관련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화이자로부터 조기에 대규모 물량을 확보해서 지난달 19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1차 접종자는 268만 8천여 명, 2차 접종까지 마친 인원은 124만 5천여 명에 이릅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세계 2위인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집단 면역 형성 조짐이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민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항체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때문인지 최근 들어 인도의 코로나19 감염자 수도 크게 줄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인도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해 9월만 해도 하루 10만 명 가까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1만 명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수도 뉴델리의 감소세는 더 뚜렷합니다. 지난해 11월 초 하루 신규 확진자는 8,500명 이상, 하지만 최근에는 200명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For the last couple of weeks, the pandemic has declined steadily, and positivity rate has come down to 5 months back figure. 이처럼 감염자가 급감한 건 코로나19에 노출돼 항체가 생긴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뉴델리 당국이
최근 주민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혈청 조사를 한 결과 50에서 60%에서 코로나19 항체가 발견됐습니다. 뉴델리 전체 인구 2천만 명 중 1,000만 명 이상이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상 집단 면역 효과는 인구의 60에서 80%가 항체를 보유하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상당히 근접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의 집단 면역 형성은 앞으로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부터 대규모 백신 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3 करोड़ लोगों का टीकाकरण कर रहा है। दूसरे चरण में हमें इसको 30 करोड़ की संख्या तक ले जाना है। 인도 당국은 계획대로 7월까지 3억 명에 대한 접종을 마치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도입한 이후 시작된 폭력 소요 사태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점과 슈퍼마켓을 약탈하고 차량과 공공기물에 불을 지르는 등 상황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덜란드 헤르토겐보시의 한 슈퍼마켓입니다. 밤사이 약탈자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수도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 헤이그 등 여러 도시에서 벌써 사흘째 약탈과 폭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가스를 쏘며 진압에 나섰고 사흘 동안 시위대 47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3일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처음으로 야간 통행 금지를 도입했습니다. 통행 금지는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 30분까지 적용되며 규정을 위반하면 95유로, 우리 돈 약 1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야간 통행 금지 첫날부터 위반 사례가 속출했고 경찰을 공격하고 코로나19 임시 검사소에 불을 지르는 등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Het was gisteren een pijnlijke avond voor ons allemaal. Pijnlijk omdat we zagen hoe onze mooie stad waar we met z'n allen zo trots op zijn werd vernietigd door een aantal onverlaten. 앞서 오스트리아에서도 봉쇄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대 수천 명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거리 시위를 벌였습니다. 유럽에서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고강도 봉쇄 조치가 내려졌고 이에 대한 반발 또한 거세지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확산과 소요 사태로 유럽은 하루하루 전쟁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강소옥입니다. 유럽연합이 일본에서 오는 여행객들을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익명을 요구한 EU 관리를 인용해서 EU 회원국들이 지금의 코로나19 대유행 단계에서 자국을 방문할 수 있는 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EU는 여행객이 이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화이트 리스트를 업데이트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를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EU 화이트 리스트에는 한국과 중국, 호주,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태국 등 7개국만 남게 됐습니다. 코로나19 대박산으로 올해 일본 도쿄 하계올림픽의 취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플로리다주가 도쿄를 대신해서 올림픽을 개최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지미 파트로니스 최고 재무책임관은 현지 시간 25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2021년 올림픽 개최지를 일본 도쿄에서 미국, 구체적으로는 플로리다주로 이전하기를 고려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파트로니스 최고 재무책임자는 플로리다 주지사가 빠른 백신 보급을 위해 민간 부문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면서 다른 주와 달리 백신이 신속히 배포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인 가운데 국내에서 자체 개발 백신이 임상시험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1회 접종하는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셀리드의 강창율 대표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